안녕하세요. 강기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61페이지의 승강기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승강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객용 승강기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 덤웨이터입니다. 여기 덤웨이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덤프트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덤이 화물, 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덤웨이터는 화물용 승강기이지 승객용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소형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소형 엘리베이터는 단독택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로서 승강 행정이 승강기가 운행하는 길이가 12m 이하의 것을 소형 엘리베이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와 한번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 용어를 개정하여 무빙 워크라는 것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끔 지하철에 환승 통로가 길게 형성되었다고 하면 수평으로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무빙 워크라 표현하는데 얘는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종류로서 무빙 워크까지 한번 정리해 놓는다고 하면 1번과 관련된 유형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2번입니다. 승강시설 안전관리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민안전장관은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여기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은 국민안전장관의 소관 업무인데 소방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승강기 안전에 관한 업무를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승강기 제조, 수입을 업으로 한 자는 국민안전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승강기 제조업자의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으로서 승강기와 관련되어서는 승강기 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제도와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강기는 대한민국은 시, 군, 구가 3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군, 구 중에 지방의 시, 군, 구에는 인구가 얼마 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예 없는 동네도 있거든요. 그러한 동네에 고층 건물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시, 군, 구 중에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와 관련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업자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 관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승강기법과 관련되어서는 시군구청장이 주무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주무관청인 점을 여기에서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등록도 국민안전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승강기 설치를 업으로 한 자는 승강기 설치하였을 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승강기 설치를 업으로 한 자는 승강기 설치 후 1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승강기 설치 사실을 사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맞는 질문입니다. 4번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 종류에 따라 일정한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히 자본금과 관련된 요건, 유지관리업자는 1억 원 이상일 때 유지관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2억 원. 그래서 4번 유지관리업의 등록과 관련되어서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국민안전장관은 승강관리체가 정밀안전검사 받은 경우 정밀안전검사 동원해 놓습니다.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수시검사 면제할 수 있다. 특별히 안전 인증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도 승강검사를 일부 면제하게 되는데 그때 완성검사와 수시검사 일부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검사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면제할 수 있고 안전인정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완성검사와 수시검사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으로서 여기 승강기법에서는 제조업자 등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사후 관리 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판매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말하는데
이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품질 보증 기간과 관련되어 3년을 품질 보증 기간으로 정해놓고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했지만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무상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이 일입니다. 승강기는 한번 설치하게 되면 15년 동안 작동하게 됩니다. 가끔 16년, 17년 차에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15년 경과된 때 이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승강기를 사용하다 보면 승강기를 구성하는 각종 부품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의 제공을 요청하게 되면 요청받은 승강기 제조업자는 2일 이내에 해당 부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설치를 억울한 자는 10일 이내 승강기 설치 사실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제조업자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각각 지도이사에게 등록하게 되었을 때 자본금의 차이, 제조업자는 2억, 유지관리업자는 1억 원 이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18회 기출문제로서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되어 종합 문제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3번입니다. 승강시설 안전관리법령에 관한 규정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민안전장관은 완성검사, 수시검사 실시했을 때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1번 틀립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 신청한 자를 현장에 참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은 승강기 검사 일환으로서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각각 실시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서 공부하시면서 완성검사와 관련된 내용 일부가 개정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완성검사 대상은 승강기를 건물에 새로 설치하게 되었을 때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이후 해당 승강기를 운행할 수 있는데 특별히 승강기를 교체한 경우에는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성검사와 관련된 사항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는 완성검사 이후 정기적으로 승강기에 대한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정기검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검사는 승강기가 고장나서 수리한 이후 안정적으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수시검사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은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정밀안전검사는 승강기 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완성검사 후 15년 경과된 승강기, 중대한 사고 발생한 승강기를 국민안전장관은 정밀안전검사 실시하게 되는데 정밀안전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국민안전장관이 사전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실시하는 이러한 네 가지 검사 중에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민안전장관이 정밀안전검사 필요하다 통지한 때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승강기 관리 주체, 관계인이 따로 요청해서 실시하는 것 아니죠. 반면에 이 완성검사는 승강기를 건물에 설치한 이후 해당 승강기를 운행하기 위해 국민안전장관의 완성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때만 해당 승강기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시에 완성검사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시검사는 승강기 운행 방식을 변경하거나 고장 난 후 수리한 이후에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 요청한 자를 현장에
임장한 때, 현장에 와 있는 때 해당 검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의 경우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체 점검 실시하는 자를 현장에 입회시킨 상태에서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검사 수시검사에 있어서는 검사 신청인이 현장에 참석한 상태에서 해당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번 틀린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국민안전관은 승강관리처의 이익보호,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관리처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표준 유지관리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 동그라놨습니다. 여기 표준 유지관리계획은 계약서는 표준 유지관리계약서는 승강기 관리계약을 자주 체결했던 유지관리업자는 전문가이고 관리처는 한 번, 두 번 정도 해봤겠죠. 그래서 그 비전문성을 보완할 목적으로 표준 유지관리계약서를 국민안전장관이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토대로 실질적인 승강 유지관리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표준 유지관리계약서는 사용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명령은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한 후에 시정 차원에서 명령하는 것이고 행정지도에 해당되는 권고는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를 행정지도인 권고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 피지 못하는 건물이 있다고 하면 담배 피지 말라고 건물 곳곳에 담배 피기 전에 주의 조치하게 되는데 이때는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 권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한 건물에 흡연하게 되면 범칙금 1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 징수하더라고요. 이러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명령으로 위법 부당한 일에 발생하는 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유지관리계약서의 사용은 권고 대상이지 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3번은 하도급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 승강관리처는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받아야 한다. 그리고 5번 자체 점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에 대해서는 2년간 보관하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승강유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2. 자본금은 1억 원 이상 돼야 된다. 3번 유지관리업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유지관리업 등록할 수 없다. 4번 유지관리업자는 승강유지관리계약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잘못 관리하여 사고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데 이러한 보험 가입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증이 발급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당당 2억. 그래서 1인당 2억 원 이상, 사고당 2억 원 이상, 연간 4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험 가입은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하나의 부담으로서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한다.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는 기간 중에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저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되기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과 관련된 원칙은 등록증이 발급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하며 저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는 기간 중에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는 기간에
승강기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계약 체결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결국 승강기 유지 관련무 시행하기 전에, 승강기 유지 관련무를 실시하기 전에 항상 사전에 보험에 가입돼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입니다. 5번은 보험 금액으로 가입 한도 당당 2억, 연간 4원 이상. 그래서 4번은 답을 4번을 넣었습니다. 5번입니다. 사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승강기 설치를 업으로 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승강기 설치 업으로 한 자는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 설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유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승강기 제조업자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등록 관청은 시도의사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 유지관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입힌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기는 등록증 발급된 날부터 30일 이내, 당당 2억, 연간 4억 원 이상이죠. 4번 제조업자 등이 승강기 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승강기 유지 관리용 부품의 제공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 2일 이내 요청에 따라야 된다. 2일 확인되십니다. 5번입니다. 품질 보증 기간은 2년을 하되 품질 보증 기간 승강기와 관련되어서는 3년이었죠. 그래서 5번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제조업자 등이 승강기 관리하는 것을 사후 관리라 표현하는데 품질 보증 기간은 3년, 부품 제공 요청받으면 2일, 승강기 설치 신고는 10일 이내 국민안전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승강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국민안전장관은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 승강기마다 고유한 식별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최근에 엘리베이터 이용해 보셨다 보면 그 엘리베이터에 식별 번호 부착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2번입니다. 승강기 품질 보증 기간은 3년을 한다. 3번 승강기 제조업자 등은 승강기 관리자로부터 승강기 유지 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 없으면 2일 이내 요청에 따라야 된다. 4번 승강기 설치를 업으로 한 자는 국민안전장관의 허가받아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 설치를 업으로 한 자는 승강기 설치하고 10일 이내 설치 사실을 국민안전장관에게 신고했었죠. 그래서 허가받아 설치한다. 4번 틀린 지문입니다. 5번 품질 보증 기간 중에 관리자 사용 설명서에 따라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지만 고장이 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정비해야 한다. 품질 보증 기간 3년과 함께 구분해 놓습니다. 6번 답을 4번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7번입니다. 승강기 운행 관리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승강관리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하여금 선임 후 3월 이내 승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승강관리 교육 시기는 선임 후 3월 이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 승강관리 교육의 기간과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를 한다. 3번 이수자가 부담한다. 공법상 각종 교육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 없습니다. 주택법상의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에 대해서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비용 부담하고 비용 부담 규정은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공법에 정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3은 틀린 지문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 관리 교육 실시한다. 교육 주기 3년을 한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놓을 게 있습니다. 아파트 등에 승강기가 설치되었다고 하면 이 승강기는 관리 주체가 승강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저 관리체가 승강기 관리하는 형태는 자체 점검이고 저 자체 점검 방법 원리 이상 승강기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하고 점검 기록에 대해서는 양호, 주의바람, 수리바람, 긴급 수리 4가지로 평가하여 2년간 보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 점검을 관리체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접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체 점검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관리체가 관리하게 되면 저 승강기 안전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관리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승강기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게 되면 선임 후 3월 이내에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선임 사실을 통보하고 3월 이내에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는 관리자가 교육 대상이고 관리체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 관리체가 교육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1일 8시간 이내 그리고 3년마다 재교육 실시한다. 그러한 내용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체 점검과 관련되어 자체 점검을 면제,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자체 점검은 승강기 검사 등에 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를 이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실시하게 되는데 만약 운행 중지 상태의 승강기라면 자체 점검 면제 대상입니다. 승강검사 등에 불합격했다고 하면 운행 못하죠. 승강검사 받지 못했다고 하면 연기했다고 하면 자체 점검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하거나 고장 난 때 그리고 완성검사 후 10년 경과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완성검사 후 10년 경과된 승강기에 대해 선진 보수 기법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꼬박꼬박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 면제 대상과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반드시 자체 점검해야 되는 것, 이러한 구분까지 한번 해놓으신다면 실무 복귀에 출제될 수 있는 자체 점검에 관한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7번 그렇게 해결해놓습니다. 8번입니다. 승강검사 자,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승강검사, 정밀안전검사, 자체 점검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승강관리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승강검사, 정밀안전검사, 자체 점검 결과를 국민안전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강검사 등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리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최종 결과를 제출하는 것은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해서만 국민안전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검사와 정밀안전검사 실시한 자는 그 결과를 승강관리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러한 검사 중에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안전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승강관리처가 직접 승강기 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관리처는 안전관리자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관리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 관리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 3월 동을 놓습니다. 국민안전장관에게 그 사실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4번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해 보시고 5번 승강관리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그로 하여금 3월 이내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 승강관리 교육은 선임 후 3월 이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면 국민안전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도 선임 후 3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3과 5번 승강기 관리 교육 선임 후 3월 이내 국민안전관에게 선임 사실을 통보하는 것 선임 후 3월 이내이죠. 그래서 8번, 3번, 5번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9번입니다.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은 임의보험이다. 법에 정해져 있는 보험 가입 제도라고 하면 법정 강제 제도이고요. 법률 규정과 관계없이 자유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임의보험이라는데 승강기법상의 유지 관리업자의 보험 가입은 법률상이죠. 법정상이죠. 강제보험입니다. 그래서 1번 드립니다. 2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 등록한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전부 일부에 정지 명할 수 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고 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필수적 취소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2번 틀린 부분입니다. 3번입니다. 정밀안전검사의 불합격한 승강기의 경우 임의적으로 3개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 승강기법에는 임시 사용 제도가 없습니다. 승강검사나 정밀안전검사 결과 불합격했다고 하면 임시 운행을 허용하게 되었을 때 승강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승강법에서는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운행할 수 없습니다. 3번 드립니다. 4번입니다. 승강검사 연기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 승강검사 신청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승강기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 관리처는 승강검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기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면 5일 이내 승강기 검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맞는 질문입니다. 5번입니다. 관리처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더라도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기 시설법상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 관리하거나 관리처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드립니다. 9번은 답을 4번 해주시면 되죠. 10번입니다. 승강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승강관리처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시하는 검사 받아야 된다. 승강관리처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시하는 승강기 검사 받도록 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상의 주무관청이지 승강법의 주무관청은 국민안전처 장관입니다. 1번 틀린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최초 검사는 원칙적으로 완성검사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받아야 된다. 2번 안전인증 받은 승강기의 경우 최초 정기검사는 완성검사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전인증 받은 승강기의 최초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후 2년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검사 연기할 수 있다. 그래서 10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의 해설과 관련되어 완성검사,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이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줄 것은 여기 완성검사와 관련되어 승강기 교체 시에는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기검사의 설명도 일부 개정된 자료를 토대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10번은 답을 1번에 넣었습니다. 11번입니다. 172페이지의 11번 찾으셨죠? 승강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승강관리처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 정기검사, 자체점검 받아야 된다. 1번 틀린 지문이죠. 국민안전관이 실시하는 승강검사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도시검사입니다. 자체점검은 관리처가 직접 하는 것이죠. 1번을 틀린 정답으로. 2번입니다. 최초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완성검사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2년 이내, 완성검사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안전인증 받은 승강기에 관한 사항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 연기 사유가 해소되게 되면 5일 내 승강검사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민안전관은 승강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관리처에게 운행 금지 사실을 알리는 표지 발급해야 한다. 그래서 11번은 답을 1번으로 해주시면 되죠. 12번입니다.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승강관리처는 해당 승강기가 설치된 후 15년 도래한 경우 국민안전관이 지시하는 정밀안전검사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 교재 만들어지고
승강기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설치 후가 아니라 완성 검사 후에 15년 도래한 경우에 정밀안전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 대상은 실시 국민안전장관이 실시하고 대상 완성 검사 후 15년 도래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대상입니다. 중대한 사고 발생하거나 고장과 구분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승강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때 정밀안전검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안전검사와 관련되어서는 국민안전장관이 정밀안전검사 대상인 것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방법과 관련되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입회시킨 상태에서 참석시킨 상태에서 정밀안전검사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합격하면 해당 승강기 사용할 수 있고 만약 불합격했다고 하면 재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때만 승강기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밀안전검사 실시하게 되면 당해년도에 실시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검사와 관련되어 저렇게 한번 살펴놓는다면 정밀안전검사 대상 1번 만약이죠. 2번입니다. 국민안전관은 정밀안전검사 받아야 되는 승강관리처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된다. 3번 정밀안전검사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할 수 없지만 안전상 지장 없는 경우 임시 사용 승인받아 운행할 수 있다. 승강기법에서는 임시 사용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입니다. 5번 정밀안전검사 받은 때 해당 연도에 정기검사, 수시검사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12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13번입니다. 승강검사 및 자체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승강기 관리처는 완성검사 후 15년 도래한 승강기에 대해 정밀안전검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밀안전검사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맞는 이야기이죠. 2번입니다. 승강관리처는 자체 점검을 월 1일 이상 실시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지도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체 점검은 양호, 주의바람, 소리바람, 긴급수리 4가지 평가로 구분하며 이를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이사에게 따로 보고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을 틀린 정답으로 3번입니다. 국민안전관은 승강관리처가 정밀안전검사 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정기검사, 수시검사 면제할 수 있고 4번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경우 자체 점검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죠. 운행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관리처가 스스로 자체 점검할 수 없다 판단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13번을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14번입니다. 자체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승강관리처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에 대한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기록 작성 보존해야 한다. 보존 기간은 2년이죠. 3번입니다. 자체 점검은 관리처가 직접 하거나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번 시군 구청장은 자체 점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운행 정지 명할 수 있다. 승강기법상 운행 정지 명령은 시도지사가 운행 정지 명령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승강기법의 주무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틀린 정답입니다. 그래서 14번은 답을 3번으로 4번은 자체 점검 실시했을 때 점검 기록의 보관 기간으로서 2년 그리고 5번 자체 점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그래서 이 5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성검사 받은 날부터 10년 지난 승강기 자체 점검 대상 승강기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체 점검 받으라는 이야기죠. 면제 대상 승강기로 보지 않는다.
면제 안 시켜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 3년 사이에 1회 이상의 중대한 사고 발생하거나 최근 1년 사이에 3회 이상 중대한 고장 발생한 때에는 자체 점검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14번 자체 점검과 관련된 사항으로 답을 3번에 놓으시고 운행 정지 명령은 항상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승강기법에서는 운행 정지 명령하는 것이죠. 174페이지의 기입형 문제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승강기 설치를 어부를 한 자는 승강기 설치하였을 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그래서 승강기법의 주무관청이 국민안전처 장관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후 10일 이내 사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검사, 수시검사 일부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승강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은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입니다. 그러한 부품이 안전하다고 인증받았다고 하면 해당 승강기에 대해서는 완성검사와 수시검사 일부 면제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승강기 발전은 설치 후 15년 도래한 승강기에 대해 국민안전장관의 지시하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설치 후 15년 도래한 완성검사 후 15년 도래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검사 받도록 돼 있죠. 그래서 정밀 안전검사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승강기 발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양호, 주의바람, 수리바람,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 기록을 작성한 후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4는 18의 기입형 문제로서 답을 2로 적어 놓으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전기사업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